네, 목도 타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영화를 다 처음 보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주환입니다. 네. 저는 만들면서 여러 번 봤는데 배우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래 옆에서 하도 훌쩍이시니까 저도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치지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걸 자뻑이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비록 상업 영화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87년도에 영감이 양심의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7학번 신입생 연구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같이 보신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영화 정말 잘 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 봤거든요.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들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영화 만들었는지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기자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병용 역할을 맡은 이혜진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뵙게 환영합니다. 네, 또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쯤이면 추위는 알 것 없이 몸에서 열이 많이 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몸에 열이 올라서 지금 주체를 못하겠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저는 대공 처장 박 처장 역할을 맡았고요. 제가 맡은 배역을 제가 미워할 줄 몰랐는데, 왠지 미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는.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과장 역할을 맡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자리가 시사회 회장이 아닌 법정으로 느껴져서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이나마 알 것 같고 또 센스 있게 여기 티슈가 다 있네요.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네요. 너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나오네요. 사실 상업 영화라는 게 흥행이란 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묵직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업 영화의 코드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비중을 두고 만드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받아들이는 세대에 따라서 영화가 또 무게감이 좀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어필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극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허구의 인물로 나오는 이제 김태리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 역할이 그 한병용의 조카이면서 그리고 이한열 군과 연결이 되는 그런 여학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설정들이 어떤 영화적 코드로는 적당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한 설정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를 보셨다시피 박종철 열사, 남영동 차가운 물속에서 1월이죠. 1월 14일 날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로 시작해서 6월 항쟁까지를 마무리 짓는 그런 처음부터 구조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연이란 사실 이한열 열사께서는 사실 이 박종철 열사 사건,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인 위치에 있지 직접적인 사건에 얽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매끄럽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던 차에 평범한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인물과 이한열과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구조를 좀 생각했고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사실 워낙 인물들이 많아서 하나씩 뭐 다 어떤 히스토리와 디테일한 뭐 상황들을 주면 좋겠지만 좀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구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처음 질문이 뭐였지? 세대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게 받아들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뭘 예측할 수는 없죠. 사실 아까 상업 영화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판다는 거겠죠. 뭔가를 파는데도 여러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이웃 나라에 뭐 한 20년 동안인지 10년 동안인지 열리지 않는 사과 나무에 그냥 아무 화학 비료 안 주고 거름만 주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가 썩지도 않고 맛이 너무 좋고 모두가 감탄하는 그런 어떤 사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엄청난 비싼 값에.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상업 영화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고급이라기보다 아무튼 진짜 정성이 담긴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럼 팔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대 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냥 그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을 뿐이지 그걸 제가 뭐 이 세대는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이 사과에 이 작품에 제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느냐 그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있으시죠? 1987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고 그리고 그게 영화에 잘 녹아들었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음에도 인물 드라마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그 1987년이라는 시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고요. 배우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많은 이야기인데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왜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포스터에 카페도 있지만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 해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통령 직선제를 자각한 상태에서 쟁취해낸 그런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 거리로 뛰어나오기까지 밑에서 계속 열이 가해지고 있었죠. 언젠간 끌어오를 그날을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고 그랬던가. 사실 저는 요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은 듯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근데 87년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온기,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라도 내뱉어야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많은 저한테도 많은 용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힘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 캐릭터에 그냥 뭐 영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캐릭터의 열전, 캐릭터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전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장준환 감독님하고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 시나리오의 초고부터 저는 봤어요. 보고 과연 이 현실 영화보다도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자신이 있느냐. 재미라는 것이 뭐 희극의 재미가 아니라 정말 영화적인 재미를 담아서 진실을 알리고 이런 가치가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눴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수정되면서 마지막 촬영본의 수정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당시에서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흔쾌히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하정우 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 물론 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1987년도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 건너에서 대학생 형들이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운동된 추루탄 냄새가 나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하굣길을 매일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리고선 이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 이제 촘촘히 구성된, 물론 이 시나리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그럴싸했어요. 재구성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영화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저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재미라는 말을 감히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유해진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 그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진짜 되게 그 공감이 되는 밀도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되게 명확한 걸로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시나리오를 넘길 때 그
우리 아픈 현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내는 그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태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겉핥기로 알던 지식과 또 모르던 사건들 때문에 뭐랄까 아까 재미를 말하기는 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 상황과 말이 속도가 붙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잘 보여주는 시나리오였고 전반부는 그렇게 속도감과 이것이 실화임에 웃긴 그런 상황들, 실수가 터져나오고 참담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미있게 봤다면 이제 후반부는 조금 더 지금 우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내 또래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 박희준 씨. 예. 과거는 현재를 들어올 수 있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1987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과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용기 있는 그런 시민의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본인에게 가해자 역할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기자 역을 하신 이준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바로 읽고 덮고 도대체 뭐가 87년도에 뭐가 있었던 거야? 라고 유튜브 검색도 하고 막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조사하다가 방에서 막 울었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러고 한참 그때 촛불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드라마 촬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일단 시나리오 영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로 집회부터 나갔어요. 왜냐면 눈 감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집회에 나갔었고 그래서 너무 이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예. 김윤석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석 씨께는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맡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일당백으로 모두와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사실 답이 나와 있는 실화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게 그 인물은 나름의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감정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요, 딱 30년 전 일인데 아까 대답을 하실 때 그 지금은 이때처럼 뜨거운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올해가 87년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롭게 딱 이 시점에 개봉이 돼서 더 의미를 갖는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독님이 만드시는 내내 되게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영화가 어떻게 읽혀지기를 바라시고 지금 현재 2017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랑 좀 어떻게 다른 상황일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준환 감독님하고 두 번째 작품인데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작품도 그렇고 두 번째 작품도 그렇고 좋은 역할은 별로 안 주네요. 저한테. 좋은 역할을 안 줄 뿐더러 굉장히 하기 어려운 역할을 주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최검사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랑 둘이서 나온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냥개끼리 싸우다가 사냥감 놓치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본인이 권력의 도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권력, 뭐 어떤 과거의 어떤 가족의 비극사 이런 것들이 물론 비하인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신념이라고 애국심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권력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이 다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지향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잘못되어 가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잘못되어 가는 것에 잘못된 노선을 버스를 탔으니까 그 버스가 결국은 퍼질 때까지 가다가 제일 먼저 주저앉는 그런 인물의 모습. 네, 그런 이중성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이중성이 어쩌면 제가 어른이지만 앞으로 더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87년과 2017년, 네,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많이들 저부터도 되게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곤 해요.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87년과 2017년에 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 뜨거움과 87년에 최루탄에 맞서서 구호를 외치던 그 국민들의 뜨거움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움의 온도는. 하지만 양상이나 공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달랐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권 자체가 지금이 뭐 덜 폭력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전 정권이 덜 폭력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인 폭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물리적으로 국민들이 대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87년이 없었다면 대통령 직선제를 물론 그전에도 대통령 직선제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자각하고 요구한 그래서 스스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그 의미 있는 큰 발자국이 없었다면 2017년에는 아마도 뭐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촛불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87년이 미묘하게 2017년과 연결돼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 국민인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살면서 이제 좀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가슴을 넘어서 좀 뱃속까지 뜨겁습니다. 다른 또 연령대분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는 이 똑같이 30년의 제 역사를 훑어보면서 영화를 봤고요. 제가 살아온 거에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고 격려해 주시는 영화 같아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나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배우분들뿐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이 다 오늘 굉장히 정말 어벤져스로 영웅으로 보였고 그렇게 모여서 이 큰 일을 해내주셔서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윤석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한 밝음이 있어야 힘찬 일어섬이 있듯이 이 영화에서 이 우리의 분노를 키워내는, 이 영화의 온도를 뜨겁게 해내는 역할인데, 그동안 뭐 남쪽으로 튀어도 완득이든 보면 늘 우직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봤고 너무 악인의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더 좋았는데, 이번 캐릭터 하시면서 이 본인이 이 영화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태리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사실 보통의 국민이 딱 김태리 씨의 요 마음으로, 연희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저주저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저는 촛불 광장이고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신인이지만 큰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좀 책임감이 막중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정우 씨께 묻겠습니다. 영화에서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영화에서 이 끊어질 듯한 고무줄에 탄성을 주면서 좀 쉼표를 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도하셨던 부분인지 궁금합니다.